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1월에 엄청난 이벤트가 있습니다. 무려 85,000호의 신도시 지정이죠. 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러다가 신도시에 파묻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신도시 지정에는 굉장히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요즘 국토부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급 부족 심리죠. 최근 주택 통계에 나온 인허가 추이와 그리고 착공 추이가 심상치 않더라. 이 추세가 이어지면 3년 뒤 공급 부족 이슈가 터질 것이다. 그래서 국토부가 공급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는 왜 이것을 우려할까요? 자, 미국 부동산 사례를 좀 볼까요? 최근에 발표된 미국 모기지 은행협회 30년 모기지 금리가요 7.9%가 나왔습니다. 2020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9%면 집 살 수 있을까요? 7.9가 아니라 7.0만 넘어도 솔직히 엄두도 안 날 것 같은데 실제 미국 주택 가격은요 생각보다 완강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자들이 안 사야 되는데 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집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단 주택 부족이 이슈가 되면은요 이것을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나쁘다 하더라도 실제 집값이 떨어지고 매수세가 멈출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구이육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거는요, 기지정 신도시의 사업 속도를 올리겠다. 그래서 구이육 부동산 대책 발표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66,000호 규모의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착공에 들어갔죠. 그리고 신규 신도시도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신도시 얼마나 더 지정할까요? 원래 신도시를 지정한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65,000호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85,000호까지 늘리고, 원래 발표 시기도 2024년 상반기까지 발표하기로 했는데 올해 11월에 한꺼번에 발표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거와 별도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한 신도시는 두 곳입니다. 먼저 김포 한강 콤팩트시티 46,000호 규모로 김포 한강 신도시 옆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경기 평택 공공택지, 그래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아래쪽으로 33,000호 규모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만 이미 79,000호 규모로 지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신도시 발표가 주목받을 때는 언제일까요? 서울 인접 경기도의 주거지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입지였을 때 주목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남 교산지구나 과천 과천지구,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등이 있겠죠. 자,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내가 거기서 만약에 분양을 받았을 경우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그 수요자들의 관심을 가져가고 매수 수요를 대기 수요로 바꾼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2021년 2월에 이제 광명 시흥지구 7만호가 지정되고 그 이후에 지정된 신도시를 볼까요? 먼저 의왕 군포 안산지구 41,000호 규모로 지정됐고요. 화성 진안지구 29,000호 규모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김포 한강 2신도시와 평택 지제역 인근이었어요. 자, 2021년 이후에 지금 한 2년, 거의 3년 가까이 전부 외곽 지역에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는요, 어디에 지정될까요? 윤석열 정부의 신도시 브랜드 아시죠? 컴팩트 시티, 철도역부터 500에서 1km 이내에 고밀 개발해서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교통대책 수립에 의해 신도시가 지정되어 그러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 주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서울하고 서울 인접 지역의 철도, 지하철 역사 주변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났단 말입니다.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더 외곽 지역에 이제 철도를 개설하고 여기에 신도시를 지정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서울 인접 지역인데 여기서 왜 안 나오나요? 신도시 지정 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도심화된 지역이 없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논밭이 좀 보여야 돼요. 근데 서울 인접 지역으로 이게 있냐? 동쪽하고 서쪽으로는 좀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 보면 동쪽하고 서쪽으로 집중 지정되어 있고, 이미 도심하고 관련된 남쪽 지역에는 신도시가 없단 말입니다. 또 하나,
이 신도시가 지정되려면요, 지자체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신도시를 지정하면은 지자체는 좋아할까요? 이게 외곽 지역은 좀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왜냐면은 너무 낙후된 지역이라서 대규모 신도시가 좋으면 뭐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공장들도 많이 들어오고 무엇인가 상업시설도 들어와서 그 지역이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성 지역이나 남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신도시 지정한다면 좀 좋아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이나 서울 인접 지역은요, 꺼리는 분위기예요. 왜 그럴까요? 집값 떨어질까봐 매매시장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어느 지역에선 절반 가까이 세입자가 거주를 하는데 세입자가 살다가 그 집을 사줘야 집값이 오르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신도시가 생겨내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매매시장 악영향을 집주인들이 우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인접 지역은요, 대부분 지역이 끝났어요. 고양, 창릉, 왕숙, 하남, 인천, 부천, 광명, 웬만큼 지정할 수 있는데 다 지정했거든요. 그 외에 뭐 성남의 레연적은 대규모로 지정할 만한 땅도 많이 안 남아있어요. 짜투리로 다 지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로 신도시를 지정하려면은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 생명과도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남 지역에서는 신도시 지정할 만한 곳이 꽤 많이 남아있지만 추가 지정 가능성을 좀 적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예상되는 11월 신도시는요, GTX 노선에 따른 신규 지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도시 나온 거 보면은 거의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 외곽 지역에 도시철도 연결해준다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GTX 노선에 따른 신규 지정이 예상되는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GTX D노선 중심의 지정 가능성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부선이라 해서 김포에서 시작해서 검단 찍고 바로 부천으로 연결되는 이제 사업을 추진했었다가, 자, 이것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야, 그럼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직접적으로 어디까지 간다? 여의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까지 접근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무엇을 내놨다? Y자 노선의 GTX D 노선을 내놨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GTX D 노선 Y자 노선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지정에 따라서 GTX D 노선 사업도 확정될 거예요. 그래서 GTX Y자 노선 관련돼서 신도시가 지정되는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신도시는 정말로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게 63만호,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지정한 것까지 17만호 플러스 내년에 알파로 더 나와요. 이게 80만호고 1기 신도시의 3배 규모가 됩니다. 문제는 진짜 숫자는 많은데 이것을 장기간 분할해서 공급하는 게 현재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 신간서적에서는 이 3기 신도시와 그 이후에 공급된 신도시를 3단계로 나눠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2017년부터 2019년에 지정된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왕숙, 교산, 창릉, 대장, 계양 등이 포함될 것이고, 2단계는요 2021년 이후에 지정된 신규 택지들, 광명, 시흥지구나 화성, 진안, 의왕, 군포, 안산지구 등, 그리고 3단계부터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지정한 신도시로 보이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장기간 분할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2단계에 포함되는 광명, 시흥도 앞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되더라. 그래서 지금은요 2018년부터 2019년에 지정된 신도시에 집중하셔야 되고, 솔직히 역대 지정된 신도시들이 알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미래, 판교, 광교, 위례 다 있다고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당첨되려면 솔직히 지금부터 준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 신간서적 여기와 관련돼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지금 움직인다면 저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11월 달에 신도시 지정 소식이 나오면 여러분께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GTX 관련 노선에서 신도시가 지정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